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하루에 무려 20억 잔, 초당으로 따지면 2만 잔 이상이 팔려나가는 음료가 있습니다. 지구 어디를 가도 어느 나라 어느 거리에서나 익숙하게 마주치는 그 빨간색 로고. 햄버거 하면 맥도날드, 탄산음료 하면 사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게 있죠.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이에 따라 맥도날드 햄버거와 함께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와 세계화를 상징하는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죠.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20세기 이후 세계 문화 그 자체가 되어버린 브랜드죠. 현재 코카콜라 컴퍼니는 200개가 넘는 자체 브랜드, 전 세계 약 70만 명의 직원, 그리고 3천만 개에 달하는 소매점을 거느린 세계 최대의 다국적 음료 기업이라는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음료 코카콜라는 어떻게 140년 넘게 단 한 번도 왕좌를 빼앗기지 않은 절대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코카콜라는 미국의 약사인 존 스티스 펜버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원래는 포도주를 주 원료로 해 당대의 인기 음료였던 백마리아니를 베낀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이름은 펜버턴의 프렌치 와인 코카였고, 백마리아니의 흔한 유사품 중 하나 정도에 위치해 있었죠. 1886년 애틀랜타 카운티에 금주법이 시행되자 포도주를 탄산수로 대체해서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고, 펜버턴의 격리 직원이었던 프랭크 메이슨 로빈슨이 주성분의 이름을 조합해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886년 당시에는 첨가물 없이 순수히 코카잎 추출 성분과 콜라나무 씨앗 추출물과 탄산수로 만들어졌었으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첨가물을 더 넣고 만든 것이 오늘날의 코카콜라 음료가 되었죠. 이후 로빈슨은 펜버턴과 동업자가 되었고, 하수라드 펜버턴 사후에는 에이사 캔들러와 동업하여 코카콜라 컴퍼니를 창립했습니다. 특히 로빈슨은 코카콜라의 독특한 흘림체 로고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음료는 그가 운영하는 약국의 소다수 판매 진열대에서 잔당 5센트로 판매되었지만 별로 판매량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 후 그는 이 청량음료에 대한 제조, 판매 등 모든 권리를 단돈 2,000달러, 현재 가치로 5,500만 원에 팔아버렸고, 본인의 역작을 능력 있는 사업가에게 맡겼다는 얘기도 있죠. 이 권리를 구매한 사람이 약재상인 에이사 캔들러입니다. 1892년 에이사 캔들러는 이 청량음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프랭크 로빈슨과 함께 코카콜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에이사 캔들러의 탁월한 영업 능력으로 판매량은 급증하였고, 코카콜라는 미국을 상징하는 청량음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청량감의 감칠맛이 도는 코카콜라는 현 시대의 탄산음료의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며 특히 기름진 음식과의 궁합이 잘 맞아 선호도가 높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역시 확고해 충성 고객층이 매우 두터운 편이며 그 명성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쟁사에서 코카콜라를 따라한 모방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지만 1위의 벽은 견고합니다. 펩시콜라가 1979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 슈퍼마켓 매출에서 앞지른 것을 제외하면 어떠한 경우도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140년가량 업계 1위를 도맡아온 코카콜라의 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구술한 대로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애틀랜타 주의 약사 존 펜버턴 박사가 두통약을 제조하다 탄생하였죠. 코카잎, 콜라나무 열매, 카페인 등의 추출액에 탄산수를 섞었더니 독특한 맛이 나는 것을 알고 제이콥스 약국에 납품한 것이 최초의 코카콜라입니다. 이는 한 잔에 5센트라는 저렴한 가격과 금주법이 시행되었던 사회 상황으로 인해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중국,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 유럽 시장까지 진출하였으며, 암스테르담 올림픽의 후원과 제2차 세계대전 독점 공급을 통해 세계적으로 확산해 나갔습니다. 제2차 대전에서 해외 파병 미군들이 많이 마셔 미국의 상징처럼 여겨졌으며, 실제로 전쟁 직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52%에 달했죠. 이슈가 될 만한 곳에 공급하는 탁월한 마케팅 전략도 뒷받침되었지만, 전무후무한 음료를 만들어내 경쟁자가 없어 시장을 더욱 빠르게 점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미 시장이 선점된 이후여서 후발주자가 따라오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코카콜라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잘록한 유리병은 1915년 캔들러가 상금 500달러를 걸고 보기만 해도 코카콜라임을 알 수 있을 만큼 특색 있는 병을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열어서 채택한 것입니다. 이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제작한 컨투어 병으로 1955년 새로 선이 추가된 디자인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죠. 이는 유사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제작한 것으로 처음에는 디자인 특허를 통해 보호하였고, 이후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을 보고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디자인은 특허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하는 이 제도에 부합될 정도로 브랜드 이미지가 확고해진 것입니다. 이외에도 로고 디자인 역시 코카콜라의 필기체를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있죠. 실제 펩시에서 콜라 글씨체를 사용하여 상표권 소송이 있었는데, 가뿐히 승소할 정도로 일반 명사임에도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 중 일부라고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고하다 보니 충성 고객층 역시도 매우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객층은 남녀노소 무관하게 다층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충성도가 대단하죠. 펩시와의 블라인드 맛 테스트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맛을 보완하자 이전의 맛으로 돌려달라는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신제품 뉴코크 출시 3개월 만에 클래식을 동시 생산하게 했습니다. 이후 뉴코크는 시장에서 철회하였으며 코카콜라의 판매량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창업 이래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액의 재료와 조성 비율 등 제조 방법을 철저히 영업 기밀로 보호하고 있죠. 이러한 기밀 유지를 위해 레시피 특허도 출원하지 않고 독자적인 보안을 통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레시피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5명도 안 되며 그들은 함께 비행기도 타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보안 유지를 위한 그들의 노력은 유명합니다. 이는 특허 출원 시 20년간만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 때문이죠. 주어진 기간 동안은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제조법이 공개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기에 보안 유지가 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코카콜라는 제품의 독점을 위해 자의적으로 국가적 보호를 배제하고 직접 보안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비법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해외 공장 설립 시에도 본사에서 보내온 콜라 원액으로 콜라를 제작한다는 도시 전설도 유명하죠. 실제 식품법상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가 있지만 배합비 및 조리 방법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흥행하면 모방 제품이 나오고 후발주자가 무섭게 달려드는 시장 경제에서 독보적으로 1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코카콜라가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은 그만큼 확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코카콜라의 레시피나 맛의 비밀을 알아내서 경쟁사를 만든다 해도 제품 제조 원가에 대해 코카콜라와 경쟁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근 140년 이상 제품 원료의 기본이 되는 설탕과 물, 향료 등 기본적인 몇 가지의 원자재는 회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개발한 인프라 구축은 아무 회사나 따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업 비밀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충성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쟁 우위를 점한 코카콜라를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양식품에서 시작됐습니다. 신문에는 1920년대에 벌써 들어와 있었다는 기사도 있죠. 이후로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이 주둔하며 통치를 잠깐 맡으면서 미군 PX를 통해 코카콜라가 유통되었습니다. 해방 직후 1946년에서 1947년에 찍힌 사진들이 2017년 발견되었는데 이 중에 1947년 2월에 찍힌 콜라를 마시는 노인의 사진이 있었죠. 병의 형태로 봤을 때 코카콜라로 추정됩니다. 이후 6.25 전쟁기와 전후기 때에는 미군 부대를 통해 코카콜라가 유통되었고 이 당시 코카콜라는 비싼 사치품으로 취급받아서 아무 때나 못 마시는 고급 음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코카콜라를 본뜬 코코아 탄산단물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팔고 있죠. 북한 현지에서는 인기 음료로 수요가 좋다고 하는데 코카콜라에 익숙한 외국인들의 입맛에는 특유의 계피향이 심해서 호불호가 꽤 갈린다고 합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경우 콜라를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게 코코아 탄산단물이 만찬 때 올라올 것이라는 예측이 돌기도 했지만 회담의 개최지가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정해지면서 이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코카콜라를 비롯한 미국 자본의 식품회사 제품들이 절대 수입되지 않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특권층들은 코카콜라를 중국에서 가져와서 마신다고 하죠. 잘 몰랐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